세월호 유가족 새집행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오랜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유가족 측은 특검 추천권 보장을 최소한의 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야당이 유가족의 입장을 확인해서 나서면 그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여야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판결을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 의원은 진실규명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싫어도 웃어야 하고 폭언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청년 알바들의 감정노동 실태가 심각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도합니다. 구속 또는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의 가석방 가능성이 논란입니다.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9월 24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특검을 거치지 않고 진상조사위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른바 2차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이 유지해온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윤이나입니다. 오늘 가족대책위 새집행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면담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면담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측이 가족대책위의 새로운 집행부와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유경준 대변인을 포함한 유가족 5명과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 의장 등이 만났습니다. 면담은 2시간가량 이어졌고 이어서 바로 문희상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족대책위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나 특별법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새 집행부와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석균 부의장이나 문재인 의원 같은 이렇게 당 중진 의원들도 이제 수사권 교섭에서 특검 추천권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이 그런 부분으로 가족 대책위 공식 입장이라든가 저희와 논의된 바가 없어요. 이제 본인들이 당론이나 그런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지 저희가 가족 대책이랑 저희랑 만나서 논의했던 부분은 없거든요. 네, 유가족들 공식 입장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여야 협상의 기준이나 원칙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오늘 면담에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2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면담에서 사실상 특검 추천권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면담에 참석한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2시간 동안 인사만 했겠냐며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후지TV가 방영한 세월호 특집 프로그램이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학생 3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침몰 당시의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후지TV 시사 프로그램인 미스터 선데이는 지난 21일 침몰 당시 11개의 선내 영상과 275장의 사진, 관계자 72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월호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침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이 영상은 한글 자막이 첨부돼 유튜브에서 16만이 넘는 뷰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 미야네 세이지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에서 멀어진 상황에 대해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면 난처한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앞두고 뉴욕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미교포들의 시위가 논란입니다. 새누리당은 매국 행위라고까지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극단적인 표현이 보이기도 하더군요. 주최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미국을 순방 중인 상황에서 현재 교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스토킹 시위는 우리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매국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뉴욕 집회에 주최한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의 한 관계자는 뉴욕에 거주하는 엄마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집회가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박 대통령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이 담긴 티켓을 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최 측이 저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집회는 유엔 본부 앞에서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민주연합 지도부가 내일도 만난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연합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어떤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특검 엄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합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특검 후보군을 유가족 측이 제시하고 새누리당이 그중에서 선택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과 PD. 네, 오늘 유가족들 만난 박영선 원내대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꽤 깊숙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주연합 쪽에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까? 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오늘은 인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지만 면담이 2시간 이상 진행된 만큼 양측이 세월호법 협상 세부 사항을 두고 상당한 논의의 진전을 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전 위원장을 포함한 가족대책위 집행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6시쯤까지 국회에서 민주연합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을 가졌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빨리 타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에 이어 유가족과 만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들었고 실질적으로는 원내대표끼리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바라는 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이 생각하고 있는 절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던 민주연합은 이제는 진상규명 체제의 확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의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유족들이 수사권, 기소권 포기를 어렵게 결단한다면 특검의 엄정성을 보장할 새누리당의 답이 나와야 한다고 그제 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어제 진상규명 체제가 작동되면 수사권, 기소권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이 검토하는 절충안으로는 특검 추천위원회를 만들 때 유가족이 우선 후보군을 추천하고 여당이 그중에서 특검 추천위원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유가족이 아예 여당목 2명을 추천하는 방안 등이 전해집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유가족과 만나 유가족의 뜻을 100%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자라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민주연합이 몇 가지 절충안을 가지고 유가족과 협의하고 때론 설득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 추천위원 후보군을 유가족 측이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여당이 선택한다. 이런 방안도 있다는 얘기군요. 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틀 전이었죠. 세월호법 원내대표 협상 재개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만남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의 입장이 아직은 통일된 것 같지 않고 유가족 입장도 확실하지 않다며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예정됐던 원내수석 부대표들의 실무 협의도 양당 일정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오늘 오후에 이뤄진 유가족과 민주연합 지도부 면담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민주연합 내부에서 절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유가족 측에서도 특검 추천권 보장 등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가지고 여야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소식들 알아보죠. 민주연합과 참여연대 또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들이 오늘 공동으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지적이 되던가요? 네, 민주연합은 기획재정 분야 전문위원회 발제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던 정부의 마지막 종착점은 재벌 일가의 가계소득 증대였고 봉급 생활자들에게 걷는 세금은 계속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중 첫 번째인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민주연합은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줘 임금 인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권 보장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식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하는 건 대표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재벌 세금 깎아주기며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 조치를 먼저 철회한 뒤 사내 유보금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 소속으로 토론에 참석한 김유찬 교수는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면서도 담배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만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반대한다며 개별 사안마다 정부가 내놓는 증세나 감세의 명분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재원이 필요하면 우선 임대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려 조달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게 조세 공평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예전 발언에 발목 잡히지 말고 증세를 솔직히 증세라고 해명하라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전당대회 때 모바일 투표를 다시 도입할지에 대한 논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확산이 되는 겁니까? 네, 일반 국민이 휴대폰을 통해 당직 선거에 참여하는 모바일 투표는 친노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지난 대선 후 없앴지만 며칠 전 문희상 위원장이 재도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위터에서 비대위 출범하자마자 이런 시비가 나오면 안 된다고 문 위원장을 비판했던 박지원 비대위원이 오늘은 문 위원장 면전에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박지원, 정세균 두 비대위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하겠다면서 당을 분열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책임을 맡은 분들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아야 한다는 이하 부정관의 마음으로 우리 비대위원 모두는 전당대회 관련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비대위의 역할은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공정하게 치르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대위가 전대 룰을 만들려고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두 의원 모두 전당대회 룰 문제로 계파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모바일 재도입 시도 자체를 막으려는 비노 진영의 이해관계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상 모바일 투표가 다시 도입이 되면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친노 진영, 이쪽에서는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친노의 대표격인 문재인 의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다음 전대 때 다시 국민 참여 경선을 한다고 논의될 경우 방법의 하나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제도입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이런 논란이 커지면 계파 갈등만 부각되고 결국 친노가 공격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경선 룰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박지원 정세균 의원의 말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730 재보선 패배 후 침묵해오다 어제 청와대 인사를 비판하며 말문을 연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공천, 기초연금법 통과 등 본인이 비판받은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한편 730 재보궐 공천에 대해서는 선거 승리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둔 건 아니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보훈 인사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됐어요. 네, 대한적십자사가 오늘 중앙위원회 28명의 만장일치로 김성주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총재로는 역대 최연소고 특히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라서 청와대의 힘이 아니었다면 만장일치 선출이 가능했겠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합 한정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자 활용점정이라며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인사 참사에 이은 소식이라 더 허탈하고 당황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또 한국전력기술 신임 감사에 박근혜 캠프 인사였던 김순견 전 새누리당 포항 울릉 당협위원장이 임명된 걸 두고도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정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관피와 낙하산 적폐 해결을 외치더니 그 빈자리를 선대위 인사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며 박피아의 영전 행렬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권은희 의원도 국회 입성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로서 나의 숙명이다. 권 의원이 한 말입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처음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숙명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그 사건을 책임졌던 그 수사과장으로서의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책임감은 어떠한 자리에 가건 어떠한 모습으로 있건 그건 숙명처럼 저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저의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그리고 더 좋은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지난해 4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대선 직전 수사의 은폐와 왜곡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간 권 의원은 오늘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에서 서울중앙지법 이범균 부장판사가 이른바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원세훈 전 원장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고 앞서 지난 2월 김용판 전 청장 1심 재판에선 무죄 판결을 내린 인물입니다. 자유심증주의란 판결에 있어 전적으로 법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뜻으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담겨 있습니다.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서 처음 판결문을 이렇게 다 읽고 나니까 이제 헛웃음이 나왔었는데 공통적으로 자유심증주의를 일탈했다. 자유를 자의로 해석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권 의원이 언급한 김동진 판사의 글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김 판사는 이범균 판사의 원세훈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 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다른 법률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판했습니다. 가장 원색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5일 날 문재인 안철수 자위행위 묘사 충격 그림. 이렇습니다. 제가 이범균 재판장에게 정말 한 가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공직선거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건가?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연합 의원은 이 부장판사가 사적인 판결을 했을 의혹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라고 표현 안 되고 이범균 부장판사의 재판장의 재판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럼 이 재판은 뭐냐? 이범균 부장판사의 사적인 판결 의혹이 높다. 그리고 초기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재판 과정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은 사건의 깃털에 불과한 박모 경감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김용판 무죄 판결 났죠? 그리고 원세훈 일부 무죄 판결 났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박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당일날 사이버 수사대 팀장으로서 자신의 컴퓨터를 지운 그 사람입니다. 징역 9월 실형이 나와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과 6월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심, 2심 재판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수사 은폐 지시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유죄가 인정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영화 매표소 발권 알바생들은 서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버스터미널 발권 직원들은 앉아서 근무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청년 알바생들의 땀이고 눈물이었습니다. 손님이 왕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우울해도 웃어야 하고 잘못된 지적에도 수긍해야 하는 이른바 감정 착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님에게 폭언이나 폭행 또는 성희롱을 당한 청년 알바생도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어야 한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알바 청년 중 85.4%가 싫어도 웃어야 하는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설문 225명 중 192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좀처럼 앉을 수도 없는 비율도 비슷했습니다. 전체의 80.4%가 서서 일해야 하는 시간이 전체 근무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청년들은 고객의 부당한 행동과 폭력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조사 대상 중 4명 중 3명이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받았다는 이들이 53.8%, 인격무시 발언을 들었다는 이들도 50.7%로 절반을 넘었고 욕설 등의 폭언을 들었다는 답도 40%에 달했습니다. 신체적 위협을 느꼈거나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도 각각 67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휴가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응답자의 76%가 근무기간 중에 휴가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3분의 1은 휴게 시간이 전혀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64.6%는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서비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만 15세에서 만 29세까지의 청년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부의 풍조 뿌리 뽑아 명랑사회 이룩합시다. 정부 대변인 윤주영 문화홍보부 장관은 9월 24일 우리 사회 발전을 좀 먹는 기회피해 풍조의 추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을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윤주영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무, 법무, 보건사회, 문화홍보부 등 4개 부처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체 풍속 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숙명여대 총학생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용기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자 다리를 보고 싶으면 숙대 축제에 가라,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불안해한다, 이런 글이 학내 게시판에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이제 뭐 특정 단체나 뭐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 거니까 좀 조심스러운 문제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또 여자대학교다 보니까 축제를 당일에 방문하는 남자 인원이 적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먼저 나선 면이고,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내 구성원들도 조금 공유가 된 상황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한다면 가석방이나 선처를 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리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파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네, 황교안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경제 살리기와 연결된다면 일부러 차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수들의 가석방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가석방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해당되고요.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과 이선혜 전 상무, 그리고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재판이 계류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등 대다수의 기업 총수들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이런 비리 총수, 기업 총수들
뭐 선처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엔 법무부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 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은 가석방하지 않겠다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했는데요.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총수들의 가석방 금지 원칙을 뒤집을 경우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기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피해자랑 합의를 했더군요. 네, 박 전 의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해온 여성이 강원지방경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성범죄법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경찰은 출석 시한인 내일 모레까지 박 전 의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의 이 기업 총수 봐주기 안 하겠다 이런 공약도 파기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측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선거 때 공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경기도 측은 남지사가 도지사 선거 당시 약속한 120개 공약을 검토한 결과 2개 공약을 수정해서 보완한 한편 18개 사업은 아예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철회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영유아 환자 전문 간호보육관리센터 설립, 통합복지센터 운영, 경기도형 어린이집 선정 운영, 전월세 상한제, 수학 여행 시 안전위원 동반 조례 제정 등 18개입니다. 무리한 공약 강행을 막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애초에 현실성보다는 선심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약의 최종 철회 여부는 오는 28일부터 세 차례의 주민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성균관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른바 캠퍼스 간담회를 불허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한 주간 몇몇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학생 일부가 간담회를 위해 서울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에 각각 강의실 사용을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불허 결정에 대해서 성균관대 간담회 기획단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교육의 공간 안에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이 왜 교육이 될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 팀의 그 재건축 활성화 정책 이걸 추진하게 되면 뭐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현실이 되는 건가요? 네, 서울시는 내년에 강남, 송파 등 강남 4개구에서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재건축 대상 건물에 살던 사람들의 전세 수요가 늘고 앞으로 전세를 구하는 가구가 2만 4천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주하는 5천 가구까지 더하면 총 2만 9천 가구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전세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시가 뭐 대응 방안을 좀 내놨습니까? 네, 서울시는 오늘 재건축 추진 현황과 주택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임대주택 9천 호를 공급하는 한편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신규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서울시의 이 대응책이 전세 대란을 현재 방어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친일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 또 이 무슨 발언입니까? 친일파 청사는 소련이 내린 지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네, 이인호 이사장이 어제 전경련 주최 역사 강연에 참여해서 친일파 청사는 소련이 내린 지령이었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는 러시아를 견제했던 서구 열강들의 합치된 의견이라며 일제 침략을 옹호하기까지 했는데요.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러한 발언들을 공개하면서 이 이사장을 향해 자신의 역사관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다면 이사장에서 물러나 학자로 돌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동영상으로 공개된 겁니까? 최민희 의원이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뭐 확실히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근데 원래 그곳이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에요?
네, 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기상청의 지진 계측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기상청의 지진 계측이 시작된 이후 경주 방패장 반경 30km 내에서 총 38번의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더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패장 인근의 지진 발생 횟수는 1980년대 3회에서 1990년대 9회, 2001년부터 10년간은 12회로 늘었고요. 최근 4년 동안에만 14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방패장 건설이 결정되기 불과 8년 전엔 경주 방패장 18km 거리에서 진도 4.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규모가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건 대형 지진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원전 지역을 가로지르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내진 설계를 아무리 강화해봤자 소용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점도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킵니다만 한수원 직원들이 이게 지금 원전 시설은 1급 뭐라고 할까요? 그 보안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컴퓨터망의 비밀번호를 외부 업체 인사들하고 같이 공유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뉴스타파가 한수원의 일부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내부 컴퓨터망의 접속 계정을 공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정들을 사용할 경우 1급 보안으로 분류된 전국 핵발전소의 설계 도면을 비롯해 각종 대외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직원들은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 계정들을 용역업체 측과 공유하고 심지어는 몇몇 간부급 직원들의 계정까지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훈령을 통해서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산업 스파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용역업체 통해서 뭐 정보 같은 비밀 정보 꺼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음밭에 풀이 무성하여 소 한 마리 먹이자 하였더니 어김없다. 말 안 듣는다. 실컷 처먹고 오든지 말든지. 마음을 살피고 살자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오염이 4대강 수질 못지 않습니다. 큰 도둑놈의 욕심보가 내 욕심보와 같은 용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기려 드는 마음은 여지없이 욕심이지요. 또 가을입니다. 깊은 평화를 만나시기를. 네, 앞서 잠깐 전해드린 대로 성균관대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학생들의 만남을 불허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캠퍼스 간담회를 성균관대는 정치적 활동이라며 강의실을 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지내고 MB정부에서 청와대 수석과 장관까지 지낸 친이계 정치인 박재완 전 장관을 교수로 모셔간 대학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 한선교, 허태열, 정병국 등 성대 출신 정치인들 줄줄이 데리고 특강을 할 때 총장이 직접 마중을 나갔던 대학도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세상에 정치 아닌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정치는 바닥입니다. 뉴스게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